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위에 장문기획이랑 연계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2번 우리 문예반의 문학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되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의 소설 탐류. 채만식의 소설 탐류는 상당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수능에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유명하긴 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용을 알진 않아요. 왜냐면 길거든요. 엄청 길어요. 책 두께가 한 이만해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게 수능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풀로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우리 대원고등학교에도 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채만식의 소설 배경이 된 군산 답사를 통해서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이 얘기 나오죠. 이 얘기가 바로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A가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해서 여기서 밑줄을 좀 쳐두세요. 설레이는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설레임이나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익숙해요. 설레이다 왜 안 될까? 우리 많이 쓰잖아. 하지만 많이 쓰는 거랑 그게 실제 어법에 맞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뒤에 문제로 나올 테니까 여기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그런데 도착할 즈음 예속하기도 차창 밖으로 비가 후드럭 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하는 거리 모습은 낯설었다. 바판 모양으로 꽃망울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바로 군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B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산에 도착해서 이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하는 거리의 모습, 바로 군산 거리의 모습입니다. C가 되겠죠. B와 C 이 두 개를 체크를 해두세요. 까지 진행하시고 이제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배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쭉 작가의 삶과 흔적을 따라가면서 채만식 문학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계획상대로면 여기에 바로 D가 들어가대요. 군산에서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 근데 여기 보면 그냥 필자가 그냥 본 거예요. 본 거고 들은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빠졌어요. 여기서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우리는 군산대학교 근처 역사박물관에 들었다. 자기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한 번 더 내려가서 금강의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탕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렸다. 흐린 강물처럼 콜라스였을 일제강점기 폐가망신한 정주사와 다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 이게 중요 표현입니다. 폐가망신한 정주사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글의 배경이 되는 기행문. 군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여기를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에 대한 소감이 쭉 나오면서 한편의 글이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먼저 보시면 학생이 장문기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체크를 했었죠. 바로 4번 D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해당 기행문의 작가가 거기서 본 건 있는데 들은 내용은 없어요. 그 차이를 체크를 여기서 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넘어가서 9번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초고에서 중요한 게 반드시 여기 수정이랑 보완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수정이랑 보완은 다른 말로 하면 고쳐쓰기인데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초고가 따라오면 고쳐쓰기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둘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 내용을 그럼 고쳐 쓰는데 과연 어떻게 고쳐 쓰느냐? 단어를 고칠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을 고칠 수도 있고 문단이나 그의 전체를 고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고쳐쓰기 문제가 나올 때 그 해당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해당 지문을 주거나 그럼 그 지문에 맞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글의 문제점이 뭔지를 짚어내고 아니면 문제점이 아니라 보완하거나 더 추가하고 싶은 점 그러니까 작가의 주제와 연관이 깊죠. 그런 걸 체크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먼저 중요해요. 그 자료가 어떤 걸 묻는지 모른다면 해당 원하는 방향으로 초고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내려가서 9번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가를 보시면 시각 자료가 나옵니다. 시각 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보시면 아이고 이게 좀 떨어지네요. 이거 편집에서 이런 것도 다 통으로 나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참 지금 선생님도 시선이 많이 어색하죠? 처음 해봐서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쌀수 탄량이 나옵니다. 보시면 인천, 전라도, 목포, 부산 여러 가지 등등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쌀수 탄량이 많은 곳이 군산이에요. 이 점을 여기서 체크를 해두시고 나의 인터뷰 자료로 넘어가 보시면 군산은 채만시계소사 탕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군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지역인 호남평에 쌀이 집결되는 경제 유충지로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합천금. 이거 아주 안 좋죠. 여러분도 아마 유튜버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한 해에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그렇게 버는 사람들 많이 봤죠? 부럽지 않나요? 사실 선생님도 부러워요. 월급 생활 하다 보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되셔야 할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종례가 올렸네. 이것도 통편집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유튜버를 많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지금부터 벌써 유튜버를 장래의 희망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이미 시도를 해서 거기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관심과 조회수를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똑같은 컨셉으로 따를 해도 그 사람들의 가지가 않아요. 더 유명하고 볼거리도 많고 화제거리도 많은 사람이 이미 있는데 왜 네 걸 보냐? 똑같으면 넌 경쟁력이 없잖아. 그래서 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나 스트리머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네. 당연히 할 수는 있죠. 카메라 사고 스트리밍 장비 사고. 하지만 그대로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세상에 돈 쉽게 버는 방법은 없구나 라는 것을 새삼 자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서 전국에서 모여들어 투기와 사기, 고리대 감독이 횡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요. 그 결과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에요. 군산에 미두장이 있었고 그 미두장에서 도박을 하고 패가망신하면서 사람의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가치, 중요한 그런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 나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와 나를 함께 주목을 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1번부터 일단 1번부터 천천히 좀 살펴볼게요. 자, 1분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료의 줄거리에 따라 군산 합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는 자료. 근데 탕료의 줄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군산 합사 일정 거기에 대해서 미두장이랑 군산 얘기 그리고 인간성 상실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는 없죠. 그래서 1번으로는 1분단 수정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시면 탕류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 지금 이 위에 두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3번. 3분단에서 탁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쌀수 탄량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쌀수 탄량이 증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군산이 쌀수 탄량이 제일 많았다 뿐이지 수 탄량 전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막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4번 4분단에서 탁류가 정주사에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미두장의 전국적인 분포 이 얘기가 위에 나오나요? 마찬가지로 안 나오죠. 미두장이란 게 뭐 일종의 도박장이니까 전국적으로 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 자료랑 연관해서는 해당이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빼고 5번을 보시면 5번에서 탁류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히 식량 숙탈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들 위에 나왔죠. 결국 인간성마저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와 이 두 내용을 캐치를 하게 되면 5번을 정답으로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문을 보면 느꼈겠지만 우리들이 화법이나 장문을 하면서도 화법 장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학이 같이 연계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문법이 같이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업이나 어떤 학습을 할 때 한 가지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보고 굳이 위의 내용을 안 보더라도 바로 5번인 걸 짚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탁류를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탁류의 주제가 1930년대 일제시대 당시 일확천금을 꿈꾼 사람들과 그 시대의 혼탁한 사회상 그 내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5번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게 국어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지만 국어는 특히 지문의 해석과 분석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에서는 기억 미음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지금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문을 조금 한번 쭉 봐주세요. 맨 먼저 기억부터 살펴보시면 기억 설레 이는이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설레는 으로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설레 이는 또 많이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레 이는이라서 설레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레나는 마음이 두근거려 들뜨다. 그런데 설레이다에서 이가 붙으면 이는 피동접사입니다. 내가 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이는데 내가 남에게 마음을 설레게 당하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설레나로 고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EN에서 보시면 접속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그래서라고 고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뒤 관계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접속 표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담화 표시입니다. 담화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담화 표시에 따라서 앞의 내용이 뭐가 있고 뒤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나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된 내용을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뭐뭐 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래서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 표시를 제대로 분석을 할수록 우리가 그 전체의 의미관계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본문 다시 보시면 여기서 사면적을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잠깐만요. 2층 한쪽에 마련된 창고관에서 탕류의 원고지를 필사도 해보았다. 이거를 굳이 그래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굳이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 뒤에 인과관계가 딱히 없기 때문이죠. 2번을 정답이에요. 여기서 체크를 해두시고 계속 넘어가서 3번을 살펴보면 조사가 잘못되어졌죠.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계약하다 보면 배우겠지만 역사에서 N은 바로 부사격 조사입니다. 문장의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디귿을 보시면 역사의 수탈 현장에서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역사의 수탈 현장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격이 아니라 애가 아니라 의로 고쳐야 됩니다. 의가 바로 관역격 조사예요. 관역격과 부사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국어 수업에서 조사에 대해서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이 아니라 리을을 보시면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시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재현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재현한다 해서 잠깐만요. 좀 낮아봐. 이걸 좀 다 지우고 다시 좀 써볼게요. 자, 이 재현한다의 제자는 이게 이미 다시 제자입니다. 한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다시 재현한다고 하면 다시 나타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앞에 다시를 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국어에서 동어 반복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계약하면 문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해서 느껴졌다로 고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문장을 살펴보시면 폐가 망신한 정주사와 지금 이건 쉬는 시간 끝나는 종이에요. 10분 단위로 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느껴졌다가 아니라 느꼈다로 되어 있는데 느끼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지금 떠올려 보세요. 타동사는 바로 목적어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뭐를 느끼다, 뭐뭐을 느끼다, 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는 을이 있나요?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 돼 있지 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느끼다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 어지, 었다 해서 느껴졌다로 바꾸는데 이 어지다는 피동접사입니다. 이 얘기도 위에 나올 테니까 나중에 할 테니까 한번 지금은 체크만 좀 해두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은 문법을 통째로 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어휘를 체크해두고 나중에 다시 떠올려서 이게 그 내용이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해서 10번까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